제가 설명에 이제 큰 주제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리서치에 관해서 말씀을 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미국 대학에서 20, 30위 이상의 대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 정도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높은 학생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서치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서치가 과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어째서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을까?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유럽과 아시아 부분은 대륙이 이렇게 합쳐져 있어서 우리가 유라시아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유라시아 지역이 되겠고, 그리고 밑으로는 아프리카도 있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여기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발전하는 속도는요, 보시면 이렇게 유라시아 지역에서 청동기와 철기 시대가 먼저 발견이 되면서 이렇게 다른 대륙으로 이동을 하면서 식민지화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한 민족을 거의 몰살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인류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지능은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유라시아 지역에서만 문명이 더욱 빠르게 발달을 해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유라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 밑에 부분의 지역에 비해서 한냉한 기후를 가지고 있죠. 한냉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을 짓더라도 기술 집약적으로 생각을 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대충 지으면 이 사람들은 얼어 죽기 십상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어야 하고요.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옷도 이렇게 대충 걸쳐 입으면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옷도 기술 집약적으로 생각해서 옷이나 집을 만들 수밖에 없죠. 기술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더 먼저 이렇게 맞이하게 될 수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학생들에게 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90% 이상의 학생들은 이 설명을 듣고 그냥 이렇게 끄떡끄떡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10% 미만의 학생들만 진짜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대학에서는 이렇게 90% 이상의 그냥 끄떡끄떡하는 학생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로 그런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학생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은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냥 엉터리 설명을 아무거나 해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학생들을 더욱더 대학에서 좋아하기 때문인데, 이 능동적인 사고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GPA 같은 데서 내가 능동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걸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액티비티에서는 조금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뭐 SAT, ACT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여주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능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리서치를 통해서 많이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intellectual vitality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적인 활동성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다른 친구들과도 의견을 교환해 볼 수 있고 혼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그런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학생을 더욱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비단 이런 스탠포드 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들도 이런 학생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액티비티는 리서치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제 의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명의 주제인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만약에 오게 되면 이 학생들을 만약에 제가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분야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시작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어떤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제가
이 순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나도 아웃스탠딩, 학생도 아웃스탠딩한데 학교도 좋은 학교 다니고 있는데 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너 처음부터 왜 이렇게 또 공부 잘하는 애부터 보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수준 높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한번 쭉 이야기처럼 보시면서 여기서 취하실 수 있는 거를 취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약간 2, 30위만 생각하고 대학교를요. 그것만 염두하고 막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취할 것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첫 번째로 넣어놨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고요. 이런 경우도 있다 보여드리고 여기서 좀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가져가자 이런 취지라는 거. 이러한 트랙을 타면은 지금 피직스 C를 2개로 계산하면 14개를 써놨거든요, 제가. 그럼 AP를 토탈해서 14개를 들은 학생이라 하면 사실 더 듣는 학생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요. 근데 이렇게 14개를 구성을 하고 학점이 꽤나 괜찮다면 하버드 할아버지가 와도 GPA는 밀릴 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PA를 구성을 할 때 리서치가 같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주제 리서치와 EC. 오늘 주제를 관통하는 리서치와 EC 중에서 이제 EC를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또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리서치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스템 계열 준비하고 본인이 아웃스탠딩 하다면 학교 안에서 사이언스나 매스 클럽 하나 이상은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클럽 하나 들고 그리고 여기서 AMC 써놨는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 학생이면 아마도 AMC 8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학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셔야죠. 9학년, 10학년 때 AMC 도전해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는데 난 AMC랑 안 맞아 하면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아웃스탠딩한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써놓은 거는요. 자, 앞에서 보여드린 ISEF, RSI, STS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걸 꼭 해야 너가 명문대 갈 수 있어. 이거 절대 아니라고 앞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걸 제가 왜 써놨냐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하다 보면 점점 더 EC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준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난 아웃스탠딩한 학생이니까요.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이런 거 준비하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준비를 해볼 건데 자, AMC도 봐야 되고 이런 되게 어려운 사이언스 페어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학생이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궁금하실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 같은 경우는 이 abstract algebra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상 대수학이라고 한국말로 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바꿔도 뭔지 잘 모르시겠죠? 예, 어려운 수학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안에 discrete mathematics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number theory인데 그 중에서도 그냥 elementary 수준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math는 쪼개서 뒤에서 설명 더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공부를 해줘야 그런 리서치나 AMC 이런 거를 도전해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빠를수록 좋은데 중학교 때 피직스나 바이오나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리서치를 할 때 이게 보고 뭔지를 대충 알고 리서치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경험이 아예 없으면 리서치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거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미리 이런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으면 더욱 좋다. 9학년 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를 진행하려면 이렇다. 그럼 이제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뒤에 준비해놨는데 학교 안에서 알지브라 1, 알지브라 2, 지오메트리, 뭐 프리칼, 칼큘러스 그리고 멀티베리어블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지오메트리, 알지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스 컴페티션을 하려면 여기서 배우는 수학 말고 다른 수학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discrete mathematics입니다. 이 discrete mathematics는 한국말로 이산수학이라고 하는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2357년 7월 26일 무슨 요일 막 이런 거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냥 분절되어 있는 숫자에 관련된 그런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math competition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것만 주구장창 공부하면 절대 준비가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ath 같은 경우는 요것들을 공부하면 충분하고요. 요거 두 가지요. discrete mathematics랑 number theory, elementary 수준에서요. 그리고 science도 그냥 요거 미리 공부해 주는 수준만 해주시면 앞에 말씀드린 그 수준 높은 그러한 액티비티들을 준비해 볼 수 있는 어떤 요건은 마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ISEF에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싶으면 ISEF에서 이렇게 메뉴에서 21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잘 골라서 리서치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드리는 것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강점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만약에 우리 학생이 Material Science를 골랐다고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리서치가 원래 실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다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 ISEF 뭐 여기 참여한 사람들 거 막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내역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Sun Allergy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내가 지금 데미지가 입힐 수 있겠다 하는 인디케이터, 이런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선 알러지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름 형태의 뭔가 인디케이터, 센서, 이런 UV 센서를 만들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시계 옆에나 모자에 아니면 목 뒷덜미 이런 데다가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룰루랄라 이렇게 다니다가 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면 집에 들어가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햇빛을 쐬지 말라, 이런 센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뽑아서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쓰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매스도 아까 그런 거 공부하고요. 사이언스도 미리 좀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공부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도전해 볼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그러고 나서 이제 캠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제가 이 색깔 칠해놓은 거가 이 중에서 뭐 해볼 만하다 이래서 색깔을 칠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한 두세 개만 이런 식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렵다며 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앞에서 지금 막 그런 거 공부했고 리서치도 하고 있는 학생이면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개 골라가지고, 그리고 사이언스도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자료인데 두세 개 골라가지고 이렇게 골라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9학년 때부터, 이 사이언스는 9학년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사이언스는 조금 더 수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9학년 때부터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돼서 한번 갔다 오더라도 또 지원.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ISEF도 도전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러한 제반 여건이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ISEF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지원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Affiliated Science Fair라는 그런 페어에서 또 대표로 뽑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뭐 수행 과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커버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런 사이언스 페어를 매년 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도전을 해보는 건데, 이런 건 그럼 어디서 찾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ISEF 찾아보시면 이렇게 Society for Science라는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Find a Fair라고 있죠. 이런 메뉴를 들어가서 보시면 지역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저는 지금 뉴저지에 있으니까 뉴저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3개의 사이언스 페어가 나옵니다. 자, 해당 지역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3개 또는 3개 이상 이렇게 나오는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보시면 하나씩 클릭해 보면서 데드라인도 보시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면 본인이 EC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EC를 점점 더 풍부하게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서 혹시 운이 좋으면 여기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도요. 아까 다른 캠프들인 것처럼 한번 경험해 보면 우리 학생이 퀀텀 점핑, 수준이 확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고, 이 RSA 같은 경우는 11학년 때 도전해 볼 수 있고 STS도 12학년 때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이거를 왜 다 이렇게 써놨냐면 어떤 되게 머리 좋은 학생은 이거를 다 경험해 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학생 거의 없긴 한데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가끔. 그럼 그런 학생은 머리가 엄청 좋아서 이 리서치 저 리서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팬시한 리서치 하나만 잘 선택을 하시면요, 그러면
이거 통과되고 이거 통과되고 이거 통과되고 한 번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얘하고 얘는 주제가 달라야 되긴 하지만 하나의 주제로 굉장히 여러 개. 지금 저는 요거만 써놔서 그런데 다른 액티비티까지 다 확장하면 하나 주제로 탈 수 있는 상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리서치가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팬시한 리서치 하나만 잘 정해서 아주 뎁스 있게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슈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스템 계열인 학생이더라도 제가 그 영어적인 의구심을 떨쳐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어떤 액티비티를 하긴 할 건데 자 여긴 손댈 필요가 없어요. 리서치 하느라고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손댈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 제일 만만한 요거 2개 정도 이렇게 해보셔도 되는데 아 나는 좀 여유 있어서 나 이런 것도 관심 있어서 한번 해볼 건데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여기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